성장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넘버원 정보 채널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 조영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최근 이제 각종 공모 사업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술단체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술단체를 준비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될 것 하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예술단체 설립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 사항을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무슨 뭐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이런 용어들이 사실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하셔서 이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지금 단체 설립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같이 소통하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건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단체나 뭐 사업자를 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때는 세무서에 가서 이런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이렇게 1번 임의단체로부터 7번 개인사업자 중에 7가지 조직 형태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법정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보통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은 요 임의단체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고유번호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이 고유번호증, 임의단체랑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 숫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8082로. 80번의 고유번호증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이지만 세법상으로 세무서에서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임, 동호회 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82번의 고유번호증은 법인 등기를 하진 않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문화예술 단체, 협회, 기관들이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82번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영리냐, 비영리냐, 개인사업자냐. 3번부터 6번은 요거는 법인이고요. 요건 개인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적 형태는 총 7가지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자를 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고유번호증. 자, 3번부터 6번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7번은 개인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법적 형태는 7가지지만 사업자의 유형은 3가지이다. 그럼 여기서 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할 단계부터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점점 앞으로 가면서 이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검토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비영리 민간단체나 전문예술단체로 나중에 갈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영리라든지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2개라든지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방향성이라면 이렇게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 시작부터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뭐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3번 영리법인부터 6번의 재단법인까지 이런 형태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방향성에 따라서 내 사업자 유형에서 할 수 있는 등록 지정 형태가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고유번호증 받고요. 2가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앞에 3자리는 요 3자리요. 요거는
세무서 고유번호, 내 지역에, 내가 낸 지역의 세무서 고유번호, 중간 자리 두 자리는 여기 있죠? 아까 8082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세법에 의해서 개인과세 면세냐, 법인 본점, 지점 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자, 나머지 뒤에 5자리 요게 나의 1년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문예술법인단체, 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뭐 이런 건 지정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전문예술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이걸 그 고유번호증이랑 약간 혼돈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여기서 클리어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단체 설립을 위해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자, 고유번호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질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고유번호증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예술단체가 되는 게 좋을까요? 자, 고유번호증이 좋을까요?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예술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2, 3년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나 등록증을 받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증, 19세가 되면 나오는 주민등록증은 신청만 하면 나올 수 있죠. 고유번호증도 신청만 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면허증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신청을 하고 통과를 해야 받을 수 있죠. 그것처럼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내가 가진 실적, 활동 능력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컨설팅이나 자문을 구하실 땐, 저는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가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직 고유번호증이 없으시다면 이런 것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고유번호증을 만들고 싶은데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고유번호증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저는 80번, 82번에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하실 수 있어야 아주 정확한 컨설팅, 효율적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유번호증 가진 단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정식 명칭은 뭐다? 내가 80번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다면 임의단체인 겁니다. 임의단체로서 내가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때 돼서야 내가 전문예술 단체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임의단체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2번을 가지고 계신 단체는 우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고유번호증 82번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임의단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이 단체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지정서를 받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 전문예술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때 뽑는 단체는 이 고유번호증 단체를 뽑는 게 아니라 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된 단체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전문예술단체에게 가산점을 주는데요. 이럴 때는 요 고유번호증 가진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가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영리단체는 왜 할까요? 예,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각종 공모사업에 가산점 있고요. 그다음에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 갈 때는 기부금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들이 이제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간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지정 기부금 단체라는 명칭이 있었죠. 요게 이제 세법 바뀌면서 공익법인, 공익단체 요 개념으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재정부의 공익단체 지정이 돼야만 지금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전문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 중에서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보시면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융복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에 대한 분야 사업 유형으로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또 사업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체를 설립하고 계신 분들의 방향성 그리고 조직 형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떤 예술단체를 위한 정말 방향성의 컨설팅을 시작부터 제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방향성은 설정되어 있으나 단체 설립을 하기 위한 행정 서류라든지 행정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에서는요, 컨설팅이랑 이런 자료들이 포함된 PDF 전문 자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넘버원 정보 채널. 오늘은 단체 설립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위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우리 같이 문화예술 네트워크